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 고전에서 찾은 나만의 행복 정원.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질문과 마주한다. 나 역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부딪혔다. 내 삶을 지탱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는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고자 고전 문학에 빠져들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 선 그들의 삶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은 주인공들을 관객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나만의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라. 헤르만 헤세, 데미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 서문에서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다. 모든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가려는 시도이며 각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라는 것이다. 즉, 데미안은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의 온전한 모습, 다시 말해 본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돈, 건강, 가족, 사랑, 자유, 그리고 삶 자체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살면서 가장 힘겨운 상황에 부딪힐 때 자신의 내면으로 뛰어들어야 강력한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 곁에서 내 삶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던 것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성장한다. 한 해가 지나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돌아오면 갖가지 화려한 꽃과 식물들이 피어나는 나만의 정원을 가꾸어 보자. 그곳에서 슬픔의 위안을 받을 수 있고 힘든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은신처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은 나를 지탱해주는 믿을 만한 존재이다. 행복은 인생 곡선을 위로 향하게 한다. 오주의 마법사.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여행은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여정이다. 진정한 여정이란 오주의 마법사의 등장인물처럼 길을 걸으며 각자가 지닌 세상살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아무리 삶이 공경에 처하고 위험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힘들 때일수록 여행을 떠나라. 바다나 산, 폭포, 노을, 나무, 시냇물, 강, 호숫가 등 자연으로 나가면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도시의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 여행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나를 치료해준다. 절망에 빠진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된다. 권태로운 삶에 빠진 나에게 자극을 준다. 행복 그 자체이며 인생 곡선을 서서히 위로 향하게 한다.
여행 중에 만났던 수많은 풍경이 마음속에 살아있고 나중에 추억 속에 그 풍경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는다. 여행 중에 아름다운 장소를 만나면 그곳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사람들은 앞마당에 나가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행복의 새잎 클로버를 지나친다. 또한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그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한다. 하지만 오주의 마법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린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해답입니다.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강한 리더십의 도로시, 용기 많은 사자, 지혜로운 허수아비,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양철 나무꾼을 깨워보자. 오주의 마법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이 모든 것들, 리더십, 지혜, 용기, 사랑 등이 이미 나의 내면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노란 벽돌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뎌 보자.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는 것. 장폴 샤르트르, 말.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가 브리아 샤바랭은 무엇을 먹는지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했다. 만약 책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이 말은 책을 읽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읽고 있는 책을 살펴보면 된다. 독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독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좋은 책 속에 나오는 수많은 아포리즘과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고통스럽고 고독한 우리 삶에 작은 위안이 되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첫째, 좋은 책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한다. 둘째, 고전은 혼란스럽고 답답한 정신을 위한 청량제다. 셋째, 책은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낸다. 손때 묻고 밑줄 친 책들로 서재를 가득 채워보자. 나만의 향기가 가득 담긴 서재는 내가 살아온 특별한 삶의 역사가 될 것이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작 행복한 삶이 무엇에 달려있는가를 모른 채 걱정과 고민이 가득 찬 상태로 오늘도 하루를 보낸다. 행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도 짧은 인생인데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소진한다. 무엇보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불행으로 이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행복한 삶은 자신의 본성에 맞추는 삶이라고 말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원하는 꿈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까?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기 위해 꿈을 찾아 나선 양치기 청년 산티아고가 자아의 신화, 즉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이다. 산티아고의 부모는 산티아고가 신부가 되어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었다. 그의 아버지는 산티아고에게 스페인의 옛 금화 3개를 주며 양들을 사서 세상으로 나가 마음껏 여행하라고 축복을 빌어준다. 산티아고에게는 겉옷 한 벌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양떼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슴에 품어온 큰 꿈을 매일 실현하는 것, 바로 세상을 여행하는 일이 있었다. 결국 산티아고는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산티아고는 꿈을 걷는 길에서 예상치 못한 심리적 무질서를 만나게 된다. 누구나 산티아고처럼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실패와 좌절의 시기가 오기 마련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플로우를 향해 가는 먼 길에서 심리적 엔트로피를 만나 헤쳐나가야 하는 지난한 여정과 같다. 연금술이란 값싼 금속을 값비싼 황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찾아 보물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찾는 보물은 먼 나라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가까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보물이 있다. 행복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며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운명의 여신이 부리는 장난에 대항할 방법도 없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것을 한번 성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평생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간절함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다.